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세계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노동력이라는 부분하고 세금이라는 부분하고 이윤이라는 부분. 이 세 개의 어떤 관계, 서로 간의 어떤 관계, 이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노동력과 세금과 이 이윤, 이 세 개의 관계예요. 이 세 개의 관계를 잘 아셔야, 아까 제가 그 10년 이렇게 10년 목표 이런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런 10년의 목표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노동력과 세금, 이윤, 이것은 이게 본인들한테도 중요하고, 이 자녀들이나 이게 손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게 자본시장,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이 노동력과 세금과 이윤, 요 세 개가 이제 단어 세 개로 얘기하면 이 노동력과 세금과 이윤 이 세 개인데, 이 노동력과 세금, 이윤 이 세 개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이 세 개의 관계를 잘 이해했을 때, 이 세 개의 관계를 잘 알았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관계를 빨리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아까 얘기한 이게 10년, 제가 짧게는 10년 후, 10년 후가 달라질 수 있다. 10년 후가 달라질 수 있고,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그 상태로 있다. 그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세계 관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나 달라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어떤 많은 변화가 오신 분들은 이 세 가지 관계를 일찍이 이 세 가지 관계를 빨리 남들보다 깨닫고, 요 세 개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갈 건지, 미래의 투자를 어떻게 해 갈 건지, 이것을 판단을 정확히 해 가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투자는 제가 시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 자본시장을 얘기한 거예요. 이 자본시장을 떠나서는 투자가 의미가 없죠. 이 자본시장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는 이 투자라는 게 의미가 없다. 특히 제가 얘기하는 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는 그냥 2배 만들고 3배 만들고 요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삼성전자를 내서 20년 전에 1억 원치 사서 그냥 20년 동안 계속 그냥 들고 있었으면 지금 50배, 80배, 100배가 됐을 거다. 그러면 본인 인생이 엄청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그런 투자가 가능하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 개 관계, 이 노동력과 세금과 이윤의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작게는 중장기적으로, 길게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재무 상태, 아까 얘기한 그 재무 상태, 아무튼 본인의 어떤 투자 결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결국 축이 세 개예요. 이제 이 축이, 이 가계, 이거 이제 개인을 얘기한 거죠. 개인. 가계와 정부와 이제
저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놨지만, 저희가 왜 대통령을 누구로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뽑아야 되고, 이런 것이 왜 중요해요? 이 정부 때문에 그러죠, 정부가. 그러니까 누구를 뽑아 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동안 정부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5년 전에 대통령을 누구로 뽑아 놨느냐에 따라서 지나간 5년간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듯이 이번 대통령 선거도 어떤 대통령을 뽑아 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정부가 달라진다, 정부가. 그렇죠. 정부가 달라진다. 그럼 이 정부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가계와 정부와 이 기업. 그래서 자본시장의 축은, 자본시장의 핵심은 이 기업이에요, 기업. 제가 늘 얘기했듯이 자본시장에서 가장 핵심은 가계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기업이에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가장 핵심 자본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가장 핵심이 기업입니다. 기업.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가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가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뭘 가지고 있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냐? 개인들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거 뭐예요, 그게? 그게 노동력이죠, 노동력. 그 개인이나 어떤 가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물론 이 노동력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육체적으로 나오는 노동력도 있고, 이제 어떤 정신적인 어떤 노동력도 있죠. 그 육체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 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렇게 지금은 뭐 자동화가 많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예전 같으면 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뭐 용접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육체적인 어떤 노동력에서 나오는 그런 노동력도 있고, 아니면 사무직이라든지, 아무튼 그 있잖아요. 사무직이라든지 연구직이라든지, 뭐 아무튼 뭐 이런 관리직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노동력이라 육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이제 그런 어떤 노동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정부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냐? 정부는 이 자본시장에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냐? 정부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 무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대통령을 뽑아서 새로운 정부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나간 5년간의 지금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정부도 5년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새로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일 거냐, 세금을.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나간 5년 동안 현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였었느냐.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 무기예요.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은 어떤 정부나 마찬가지인 게,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떤 나라든 있죠.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 중국 같은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이런 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걸 떠나서 그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아니면 뭐 중세시대 그 이전도 그런 왕이라든지 이런 뭐 귀족이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들도 다 그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이냐. 그 정부였죠, 정부. 예전에는 이제 왕이 정부였고, 지금 이제 민주정부 이런 데서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 이런 데서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이제 대통령에 의해서 구성되는 그런 정부. 근데 그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이냐? 세금을 강제로 걷어들이는 거, 강제로.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은 없죠. 그렇잖아요. 내고 싶지 않지만 그 의무니까 그 정해진 국가가 정해진 그 룰에 의해서 국가에서 정해진 그게 세법에 의해서 그냥 내기 싫어도 내야 되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정부의 세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이윤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종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뭐 그 테마주가 됐던 우량주가 됐던 저희가 종목을 고른다는 얘기는 결국 그 기업을 고르는 거예요. 기업을 고르는 것이고, 근데 기업이 이 정부나 가게에 비해서 그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개인은 할 수 없고 정부는 할 수 없는데, 그 기업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크게 뭐 이게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종목 고르실 때, 특히 테마주에서 종목 고르실 때 그 펀더멘트를 따질 때 딱 한 가지만 보면 된다. 제가 그랬죠. 기술적인 해석할 때 딱 한 가지만 보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영업이익률만 보면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 영업이익률만 보면 된다. 영업이익률이 흑자면 된다. 흑자면 된다. 그러니까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은 이제 기업이 가장 잘한다는 거죠. 기업이 가장 잘하는 거. 그러니까 가게나 정부에 비해서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그 이윤을 만들어내는 거, 이윤을. 그러니까 그 어떤 기업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미래의 그 어떤 기업의 가치보다 5년 후, 10년 후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얘기는,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건 뭐냐? 바로 이거 핵심인 이윤. 이 이윤을 얘기한 거죠, 이윤을. 그래서 제가 카카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카오를 보셔라. 카카오가 5년 후, 10년 후에 지금보다 돈을 더 벌 회사인지, 지금보다 못 벌 회사인지, 카카오라는 기업이 지금보다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지금 카카오가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지금 카카오가 이윤을 내는 것보다, 지금 현재 카카오가 이윤을 내는 것보다 3년 후, 후년 후, 10년 후 카카오가 이윤을 내는 게 지금보다 적을 거냐, 클 거냐. 그러니까 투자자는 그런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판단이. 가격 오르고 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처럼 카카오가 가격이 빠질 때 이런 가격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 이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이윤을 그것도 지금 이윤이 아니고 이 미래의 이윤이 중요하죠. 미래의 이윤이. 카카오가 지금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카카오가 5년 후에 얼마를 벌어들일 거고 10년 후에 얼마를 벌어들일 거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량주를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기업도 지금 가격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할 건지 알 건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어느 정도의 이윤을 내고 있고,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이 기업이 3년 후에 이윤을 지금보다 더 낼 거냐 덜 낼 거냐, 5년 후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기업이 지금 이윤 내는 것보다 3년 후, 5년 후에 갔을 때 지금 이윤보다 더 크게 낼 거냐, 적게 낼 거냐. 이런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판단을 좀 정확하게 남들보다 빨리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그럼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기업에 대해서 자꾸 알아봐야죠. 그 기업에 대해서. 그거 말고는 없죠. 그거 말고는. 그 기업에 대해서 자꾸 알아봐야죠. 단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걸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이걸 투자할 건지 안 할 건지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누가 돈을 못 벌어요? 다 벌지. 그럴 것 같으면. 그러지 않아요. 보면. 자, 아무튼 그래서 자본시장에서는 이 가계와 정부와 기업이 세 축이에요. 세 축. 자본시장에서는 가계와 정부와 기업이 세 개의 축인데 이 세 개의 축이 각자의 무기가 있다는 거죠. 무기가.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가계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계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얘기죠. 노동력을. 어떤 육체적인 노동력이 됐든 어떤 정신적인 노동력이 됐든 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세금을 그것도 강제로 내기 싫어하는 세금을 어떤 정부가 어? 그럴듯한 이유를 잘 만들어내서 그렇죠. 정부가 세금을 잘 걷어들일 줄 모르면 정부가 적자 상태이지 않겠어요? 그 정부가 망하면 국가가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세금을 잘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렇잖아요. 세금 내고 싶어서 내는 그런 어떤 개인이나 그런 사업자는 없으니까 세금을 내고 싶어서 내는 그런 개인이나 그런 사업자나 그런 기업은 없기 때문에 그런 반발들을 어떤 정부가 잘 그걸 무마시키면서 그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느냐. 그게 정부의 능력이에요. 얘가 그게 정부의 능력입니다. 그게 정부의 능력.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어떤 이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이 탁월하다 얘기죠. 개인보다 정부보다. 그래도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이나 그다음에 정부는 그 이윤을 만들어내는 데는 그런 능력은 잘 없다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노동력과 세금과 이윤 요 관계를 이렇게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글자로 써 있는데 보시면 이제 가게는 이제 가게 이게 이제 개인이죠 개인. 개인은 지금 아까 얘기한 이 기업과 정부에 뭘 제공하겠어요? 아까 얘기한 노동을 제공한 거예요, 노동을. 그렇죠. 가게가 기업한테 제공할 수 있거나 이 정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노동력을.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직원이다. 아니면 삼성전자에서 내가 아무튼 생산직에 있던 어떤 관리직에 있던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에서 내가 생산직에 있던 아니면 사무직이나 관리직에 있던 그 직에 있으면서 그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노동력이죠. 그게 이제 육체적인 노동력이 됐던 이 생산직 같으면 육체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관리직이나 사무직 같으면 정신적인 노동력을 제공을 해서 그 대가로 뭘 받아요? 그 대가로 돈을 벌죠. 그걸 우리가 이제 급여다, 월급이다, 연봉이다,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가게나 어떤 기업, 개인이, 가게가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공짜로 벌 수는 없다는 거죠. 개인이 돈을 벌려면 개인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노동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노동을. 그 노동을 제공을 해서 그래서 공무원들 같으면은 정부를 상대로 자기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공무원들 같으면은 정부에 내가 속해 있으면서 그 정부에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노동력을.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환경미화원 같으면은 이제 몸으로 하는 그런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관리직이나 사무직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주로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런 노동력을 제공을 하겠죠. 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가게는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기업에 들어가서 직원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돈을. 그러면 그 돈을 받으면 내가 기업에서 돈을 받고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돈을 받고 또 정부의 어떤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어서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공무원 급여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 받는 돈이 100%내 돈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돈을 받으면서 이 정부한테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자기네 직원들한테 왜 급여를 주냐는 얘기죠. 왜 급여를. 일을 했으니까? 아니죠. 일만 해가지고 급여를 주는 게 아니죠. 아무튼 그 개인이나 가게가 그 어떤 삼성전자든 현대차든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직원이 돼서 어떤 육체적인 노동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노동이든 노동을 제공해서 그거에 의해서 어떤 회사가 아무튼 생산 뭐 현장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사무실도 돌아가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응? 영업까지 쭉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랬을 때 그렇게 받는 급여를 100%다 받는 게 아니고 이 정부에다는 그 자기가 받는 급여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놓고 그렇죠. 세금으로 내놓고 그게 뭐예요? 그게 소득세죠. 소득세. 소득세를 내놓고 그래서 연말에 가서 연말정산하고 그러잖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응? 그래서 정부에게는 세금을 내고 그러면 단지 기업에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기업이 그 개인한테 그 가게한테 그 급여를 주냐 월급을 주고 연봉을 주냐 그건 아니죠. 그 직원들이 그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든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파견을 가든 출장을 가든 예를 들어서 일을 해서 그 일들의 결과로서 기업은 이윤을 얻는다는 거죠. 이윤을. 아까 얘기한.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써서 많은 인건비를 주고 사람들을 써서 기업이 이윤이 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윤이 난다는 얘기는 그 인건비를 빼고도 매출 중에서 인건비를 빼고도 남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윤이죠, 이윤.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것은 뭐예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매출에서 비용을 뺀 부분이 그게 이윤이잖아요, 이윤. 근데 이 비용 중에서는 인건비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인건비가 왜 나가냐? 그게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그 기업에서 삼성전자의 직원이 돼서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 응? 그 인건비를 다 주고도 기업이 매출 중에서 인건비를 다 내고도 남는 부분이 있어야죠. 남는 부분이. 그래서 매출이 해서 1조가 나왔는데, 인건비로 해서 1년 동안 해서 5천억이 나갔다. 5천억이 인건비로. 그래서 이윤을 따져보니까 뭐 그 이에도 비용이 있겠지만, 그래서 인건비만 따지면, 그래서 1조 매출 중에서 인건비 5천억을 빼고, 그래서 이윤이 5천억이 남더라. 그래서 이런 이윤이 나기 때문에 이런 이윤이 나기 때문에 기업은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도 사람을 쓰고도 거기에 어떤 뭐 급여가 됐든 연봉이 됐든 그걸 주고서도 기업을 운영한다는 얘기죠. 기업을. 그 경영자가 됐든 그쪽 회장이 됐든 그 기업의 그 대표가 그렇죠. 예를 들면 카카오라는 기업의 김범수 회장이 카카오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카카오 직원들 급여를 다 주고도 그리고도 남는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말 이해가세요? 그게 그 카카오라는 기업의 이윤이 되겠죠. 이윤이.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카카오 같은 거 문제가 됐던 게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 제가 뭐 강의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윤이 남는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 희한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윤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게 정부에 의해서 특히 여당 쪽에 아무튼 정부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브레이크가. 근데 그것만으로 주가가 내려온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것도 원인이 됐죠. 뭐 아무튼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뭐 그래서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어떤 그 기업이 종목으로서 나빠졌다.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기업의 본질을 잘 보고 어떤 종목을 특히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종목에 대한 결정을 특히 중장기로서 그 결정을 하셔야 된다. 자,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자, 이건 이제 가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설명이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 기업을 보면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면 기업은 가계로부터는 노동을 구하는 거예요. 노동을.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어떤 개인들의 어떤 노동력을 사들이려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사들이려면 이 말 이해가세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살려면 그럼 기업이 어떤 돈이 있어서 그게 가능하느냐?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본을. 잘 보세요. 개인들이나 가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돈을. 이 말 이해가세요? 개인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돈을. 돈. 개인들 돈은 어디서 생겼어요? 아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게 그게 그게 돈이죠, 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은 뭐예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 돈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게 다 세금으로 생긴 거죠. 세금으로. 아까 제가 세금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그 현 정부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한 400조, 500조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1년 예산이. 이게 지금 추경을 해서 이게 막 지금 많이 늘어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늘어나 있지만 뭐 400조, 500조, 600조 막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돈들이 어떻게 생긴 돈들이냐니. 어떻게 해서 생겨난 돈이. 그게 다 세금으로 생긴 거죠. 세금으로. 세금으로. 이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 세금으로 부족하게 되면 국가가 그 세금으로 부족하게 되면 그때는 뭐 하냐? 그때는 이제 국채나 이런 걸 발행해서 빚을 넣는 거죠, 빚을. 그래서 국가가 발행하는 게 그 국채죠, 국채. 국채. 그 지방 정부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어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지방채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철도공사가 뭐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또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어떤 공사채, 공사나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공기업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만드는 것이죠. 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업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돈을. 그러나 자본이에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 돈이 아니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본이다, 자본. 그럼 돈하고 자본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 돈하고 자본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돈하고 자본이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은 왜 돈이라고 안 하고 자본이라고 하느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거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그 돈이 어떤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적금 통장, 예금 통장, 그다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이 돈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 보세요. 일을. 자,
이 자본이라는 것은 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자본이라고 하냐? 이 자본은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일을 해서 뭘 하는데 어떤 이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윤을 아까 얘기했던. 그래야 기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일을 해서 어떤 이윤을 만들어내야 그 기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이 말 이해가세요? 물론 이제 바이오 회사들 특례에 의해서 바이오 회사들 지금 연구 개발에 많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윤을 앞으로 몇 년간은 해서 뭐 한 5년 10년은 이윤을 못 만들어 내도 어떤 기업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기업이 나중에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기업에서 해낼 수 없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지금 한 5년, 10년은 돈을 못 벌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젠 같은 이런 기업들을 특례를 줬던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그런 특별히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벤처성의 이런 제약바이오, 특히 바이오 쪽의 기업들은 한 5년, 10년, 그래서 그 기간이 있어요. 무조건 해준 게 아니라 5년, 10년 이런 기간이 있어서 그런 기간만큼은 이렇게 특별히 A를 두는 거죠. A를.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빼고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은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끊임없이 일을 해서 1년 365일 끊임없이 일을 해서 그 자본들이 일을 해서 뭔가 이윤을 꾸준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기업의 가치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하는 기업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고 미래에도 잘할 수 있는 기업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종목으로 따지면. 자, 그래서 기업은 이제 돈이 아니고요. 자본을 이용해서 가계로부터는 노동을 구하고, 노동을 구입하고. 그렇죠. 아까하고 반대잖아요. 기업은 가계로부터 노동을 구하고, 그 대신에 그 대가로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업은 노동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요? 노동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낸다. 상품을. 어떤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서비스를.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이나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들의 어떤 상품이 있고, 그렇죠. 현대차는 현대차들의 어떤 상품이 있다는 거죠. 응? 그렇죠. 그래서 SK텔레콤은 SK텔레콤대로 또 어떤 상품이 있고, 다 기업들별로 다 어떤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상품이. 지금 그런 상품들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이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노동을 통해서.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을 누구한테 팔아요? 상품을 만들었으면 이걸 팔아야죠. 그러니까 기업은 상품을 만들거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었고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걸 사갈 데가 없다. 팔 데가 없다. 그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자, 그래서 그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을 누구한테 파냐? 상품을 가게한테도 팔고 정부한테도 판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서 내가 전체 상품을 만드는데 내가 1조를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걸 다 팔았더니 돌아온 게 회수해서 돌아온 게 1조였다. 그럼 의미가 없죠. 내가 해서 1조를 들여서 상품을 만드는데 다 팔고 났더니
5천만 원이 5천억이 들어왔다. 그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내가 1조 원짜리 상품을 만들어서 다 팔았더니 1조 2천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의미가 있죠. 그럼 2천억만큼이 이윤이 되는 거지. 이윤이.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상품을 만들어서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누구한테 팔아요? 가게한테도 팔고 정부한테도 판다는 거죠.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가게도 팔고,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도 팔고, 그 다음에 정부한테도 팔고, 아니면 다른 기업에 팔 수도 있겠죠. 다른 기업에 팔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팔고 나서 기업이라는 것은 팔고 나서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죠. 이윤이 남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죠. 이윤이 남지 않으면 이게 이윤이 남지 않으면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 작년에 문제가 된 게 이윤이 너무 많이 난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을 많이 날 수 있도록 그걸 경영을 하고 그런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게 기업의 능력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그거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죠. 은으면서 우리는 이제 골목상권도 지켜야 되고 그 서민들도 지켜야 되고 어렵게 아무튼 아무튼 하시는 그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그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응?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아무튼 그건 다른 얘기고 아무튼 기업은 상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걸 팔아야 의미가 있고 그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팔았으면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 이윤을 남겨야. 이윤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드 코로나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게 그 기업들이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좋은 상품이나 좋은 서비스를 만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좋은 상품이나 좋은 서비스를 만들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그게 안 팔리는 거죠. 2년 동안. 안 팔리는 거나 못 팔리거나 안 팔리거나 못 팔리는 거죠. 기업들이 그런 좋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아니면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게 팔리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왜? 이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그게 2년 동안 그랬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구간이 그런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까. 그지만 그런 저평가 구간이 계속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에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요. 결국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런 저평가 구간도 결국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끝이. 근데 그 끝이 저는 조만간에 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저희는 그런 쪽의 포트폴리오도 일부 저희가 구성해서 가야 된다. 요 얘기를 아까 제가 강의 초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서 이 포트폴리오의 일부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줄 거다. 그런 쪽으로 그 부분 설명한 겁니다. 아무튼 기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윤을 남겨야 그 기업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이윤을 남겨야 이게. 그래서 이윤을 남기는 게 미래로 갈수록 점점점 커지게 되면 그 이윤의 크기가 이만했던 게 1년 후에 이만해지고 이렇게 이윤의 크기가 이렇게 점점점 커지게 되면 이런 기업들이 바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20년 동안 이윤이 계속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20년 동안 계속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20년 전에 20년 동안 이렇게 영업이익이 계속 커질 거라는 것을 판단을 했어야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중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미 지나갔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간 이렇게 영업이익이 계속 커질 회사가
우리 2,000개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있을 거냐.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을. 남들이 좋다니까 사고, 어디 언론에서 좋다고 얘기하니까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기업의 본질을 알고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걸 알아야 중장기 종목 하나를 찾더라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내 어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중간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힘이. 응? 자, 그래서 이윤이 남기게 되면 그 이윤이 다 이게 기업 것이 되냐? 아니죠. 이윤이 남기면 이윤의 일부는 세금을 내야 된다. 세금을. 그러면 그 세금은 누가 가져가냐? 누가 가져가요? 정부가 가져가지. 그렇잖아요. 정부가 가져가죠. 그 다음에 이윤이 남으면은 이윤을 또 누구한테 줘요? 아까 그 노동력을 제공한 가게에 대가로 지불해야죠. 대가로. 자, 지금 이 가게하고 이 정부하고 기업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응? 이 말 이해가세요? 이 정부하고 기업하고 그다음에 가게하고 이 세 개가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이것은 따로따로 돌아간 게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 거예요. 맞물려서 이 가게와 정부와 기업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 맞물려서. 이게 기계로 얘기하면 기어처럼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 맞물려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부는 아까도 했지만 정부는 세금을 강제 징수한다. 강제 징수. 세금을 강제 징수한다. 강제 징수. 그죠? 근데 누구로부터 강제 징수해? 이 가게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강제 징수한다. 강제 징수한다. 자,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세금을 강제 징수해서 이 세금 가지고 뭐 하냐? 정부는 이 세금 가지고 뭐 하냐? 세금 가지고 뭐 하냐? 다시 기업의 상품을 구매해 온다는 얘기죠. 상품을. 기업들이 만드는 상품을 그렇잖아요. 어떤 시청에서 쓰는 어떤 뭐 물건들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청에서 쓰는 뭐 이렇게 책상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잖아요. 뭐 그 위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컴퓨터를 구한다든지, 응? 이거 다 돈 주고 사야죠. 그 무슨 돈 주고 살까요? 다 세금 가지고 산다는 거죠.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응? 아니면 정부는 이 가계에 이제 이게 세금의 일부는 세금을 걷어서 그걸 정부가 다 갖느냐? 아니라는 거죠.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 중에 일부는 기업들이 만들어낸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는데 그렇게 또 연결이 되고, 그렇죠. 아니면 세금의 일부를 가지고 또 세금의 일부를 가지고 가게에 분배를 하기도 된다. 지금 코로나 때 무슨 자금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뭐 1조, 2조, 뭐 몇 조 풀어가지고 가게당 막 얼마씩 이렇게 분배를 했잖아요. 분배를 이렇게 보면 아니 뭐 그렇게 분배를 하든 뭐 복지 뭐 해가지고 분배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한다는 거죠. 분배를. 자 이제 이렇게 잘 보시면 이 가게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이게 자본시장이다. 이 자본시장은 기업 혼자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 혼자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의 어떤 노동력만 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이 개인들의 노동력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윤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능력, 요 세 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자, 제가 이제 이 설명을 왜 하느냐, 지금 요 설명을 제가 어떤 뭐 지금 어떤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상식을 늘리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개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이.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개인이 중요한데,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노동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노동력 말고는 없다. 노동력 말고는 없다.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노동력밖에 없다. 그래서 이 개인과 정부와 기업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강자 위치가 아니라 가장 약자 위치에 있는 게 그게 누구냐? 그게 개인이고 가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게는, 잘 보세요. 왜 약할 수밖에 없냐? 결국은 가게가 가지고 있는 이 노동력이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뛰어난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라는 건 결국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요. 이게 무한적 노동력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계가 있을, 내가 힘이 아무리 세고 내가 정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동력이 아니면 노동량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노동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평생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100세까지 산다. 그럼 100세까지 노동력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이로 봐서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 자체로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20대 노동력하고 30대 노동력하고 40대 노동력하고 50대 노동력하고 나이별로도 노동력이 차이가 있고, 또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노동력에 뛰어난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노동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개인들이 이게 돈을, 어떤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게 되면 개인들은 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얘기죠. 개인들은 이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결국 개인들은 돈으로 관리한다. 돈으로. 대부분의 개인들이 돈으로 관리한다. 돈으로. 돈으로 관리한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돈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이 노동력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노동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노동력이라는 게 결국은 이 노동이라는 게 두 개가 있죠. 육체적인 노동과 이 정신적인 노동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갈수록, 5년 후, 10년 후가 갈수록 이렇게 개인들이 제공하는 이 육체에 의해서 나오는 노동력을 누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 로봇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로봇이 더 잘한다. 그 다음에 정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 노동을 누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AI가 더 잘하게 된다는, AI가. 그런데 노동의 한계가 있는 데다가 이 노동이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돼가고, 그 다음에 AI에서 대체가 돼가는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이렇게 받게 되는 돈을,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돈을 그냥 돈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다. 돈으로만.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돈으로도 일부 관리해야 하지만 두 번째는 이 돈을 일부는 자산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자본으로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자산으로 많이 개인들이 관리했던 게 그게 부동산이었다는 거죠. 부동산. 이게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부동산은 이게 보유를 하면은 이 보유세가 있다는 게 보유세금이 있다. 보유를 하게 되면 보유세금이 있다. 이 재산세가 됐든 보유세가 됐든 세금이 있다. 그런데 아까 이 기업이 결국 이윤을 내는 것은 뭐에 의해서 이윤을 내요? 결국 핵심을 보면 이 자본에 의해서 이윤을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기업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윤을. 그렇다면 개인들도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개인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 기업들의 자본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자본을 가지고 이 이윤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를. 자, 방금 한 얘기 이해가 간다. 5번 쳐보세요. 5번. 우리가 어떤 우량주를 이렇게 5년이고 10년이고 장기 보유를 한다. 이 뜻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단지 종목을 들고 있다 이 뜻이 아니고 그 능력 있는 기업이 자기네 자본을 이용해서 그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때, 많은 이윤을 만들어낼 때 그 기업의 자본을 내가 일부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자본을 통해서 그 기업의 노력에 의해서 아니면 기업의 그 능력에 의해서 그 만들어내는 그래서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20년 동안 들고 있었으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삼성전자라는 자본을 이용해서 20년 동안 엄청난 영업이익을 만들어낼 때 그 이익을 내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의 일부를 내가 들고 있었으면 그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자본을 내가 일부 들고 있었으면 20년 동안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그 이익의 이윤의 일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내가 들고 있는 자본의 지분만큼 그 이윤을 20년 동안 공유를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해 가세요? 그건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네요. 미래도.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는 기업을 주식을 내가 자본으로서 내가 10년, 20년 들고 있다 보면 그 뜻은 무슨 뜻이 되냐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카카오라는 기업이 앞으로 이윤을 많이 낼 텐데 지금보다도 이윤을 몇 배 더 많이 낼 텐데 그 많이 만들어낸 이윤의 일부를 카카오라는 주식을 내가 10년, 20년 들고 있다 보면 그 카카오라는 주식이 단지 주식이 아니고 카카오라는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 자본을 내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카카오라는 기업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엄청난 이윤을 낸다고 했을 때 그 이윤의 일부를 내가 카카오라는 종목을 내가 일부를 들고 있으면서 내가 뭐 5천만 원치를 들고 있던 1억 원치를 들고 있던 그만큼의 내가 자본을 들고 있다 보면 카카오라는 기업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만들어내야 되는 이윤의 일부를 내가 들고 있는 그 자본만큼, 내 자본의 크기만큼 그 이윤의 크기를 내가 공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그런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게. 그 자본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요. 자본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지금 노동력만 가지고 개인들이 기업하고 경쟁하고 정부하고 경쟁하면 가장 약자에 속한다는 얘기죠. 가장 약자에. 노동력의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 지금 대체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미래에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런 걸 극복을 해가려면 그렇게 앞으로 일을 잘해서 그 좋은 자본을, 그 기업의 자본을 가지고 일을 잘해서 앞으로 이윤을 많이 만들어낼 기업의 자본을 내가 일부 가지고 있게 되다 보면 그 기업들이 만들어내들 엄청난 이윤들의 일부를 내가 자본을 가지고 흡수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본을 통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적으로는 그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기업이 그 아무튼 그 자본에 의해서 삼성전자처럼 10년, 20년 동안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되면 나중에 삼성전자처럼 50배도 가 있고 100배도 다 있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음? 자,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저는 이제 이쪽에 이제 이렇게 자본 플러스 저는 이제 이쪽에 이 자산을 이 자산을 자산에 저는 이 비트코인도 자산으로서 가지고 가면 좋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은 제가 자본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자산으로 이 부동산의 일부를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으로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일부를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으로 이게 뭐 한 번에 싹 바꾸시라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의 자산의 크기를 좀 줄여가면서 이렇게 줄여가는 만큼 이렇게 비트코인 자산 쪽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게 10년, 20년에 갔을 때 아까 제가 10년 목표 제가 얘기했는데 그런 10년 목표를 달성해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거의 1시간 동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가계와 정부와 기업, 그 다음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 가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약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 갈 건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 이런 큰 틀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좀 이렇게 해서 갔었을 때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1시간 동안 설명드린 이 세 개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음? 그 정부가 막 세금 많이 걷는다고 욕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건 정부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 맨 욕원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능력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부동산을 통해서 세금을 엄청 걷었다. 그러면 그것도 현 정부의 능력이에요. 그것도. 그렇다고 이제 현 정부를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제 이런 걸 기본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부는 그 세금을 최대한 거둘 수 있는 그러면서 반란은 일어나지 않고 응? 세금 많이 걷는다고 막 국가가 뒤집어지고 이런 건 아니고 응?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세금은 이렇게 뭐 이렇게 더 막 몇 조가 됐든 몇십 조가 됐든 연 단위 따졌을 때 더 걷어지고 이것은 그 정부의 능력입니다. 정부의 능력. 물론 그걸로 따져서 또 이렇게 반작용도 있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자, 그러나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자산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본을 관리하고.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관리를 다 해야 된다. 돈도 관리를 해야 되고 자산도 관리해야 되고 자본도 관리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뭘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떤 원리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냐? 그리고 개인들이 왜 변화를 줘야 되냐? 이 관리하는 내용의 변화를 왜 줘야 되냐? 그래서 기업을 욕할 것도 없고 이 카카오가 돈을 막 너무 번다고 욕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기업의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떤 정부가 세금을 막 많이 걷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할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어요. 그 세금 그렇게 걷어야 돼. 또 많은 분들이, 예서 국민의 50% 이상이, 그래, 그렇게 걷어야 돼.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본인들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을 하는 거고, 기업은 기업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걸 하는 거고, 그럼 개인들도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뭘 하는 게 최대한인 거냐? 그냥 노동만 많이 한다고 해서 개인들이 하는 최대치를 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저는. 물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노동도 최대한으로 해야 되지만, 그거 플러스 알파로 지금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특히 우리는 자본시장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속에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가 달라져 있으려면,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갔었을 때 10년, 20년 후에 내가 지금 대비해서 몇 배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로 이어졌을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래서 그 개인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정부를 요구할 것도 없고, 뭐 기업을 요구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으로 집중해서 잘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미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세상의 구조를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냐에 따라서 자꾸 비판적으로, 비평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를 향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노력해 가다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냥 무작정 비평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 구조를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런 구조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우량주도 알려드리고 있고, 그때그때 또 테마주도 제가 잡아드리고 있고, 그 비트코인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이 종목 몇 개하고 비트코인 차트하고, 이 비트코인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상방으로 돌아선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이제 상황이 전 이렇게 한두 달 전보다는 훨씬 좋은 상태에 와 있어요.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은 제가 얘기했듯이, 알트코인은 저희가 투자하려는 게 아니고 매매하려는 거예요. 매매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매도 저희는 시즌에만 딱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설픈 구간에서 그냥 막 손절하고 이럴 게 아니라 딱 기다렸다. 비트코인이 확실히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 집중해서 좋은 알트코인 몇 개 딱 찾아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그때 한번 또뭐 3배든 5배든 10배든 딱 벌고 딱 끝내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알트코인까지 투자하는 게 아니고 매매하는 거예요, 매매. 그래서 알트코인은 전 매매를 하겠고, 비트코인은 이제 투자로 전 생각을 하겠다. 그냥 보유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투자라는 게 보다도 아까 자산으로서 그냥 보유하는 거예요, 자산으로서.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비트코인 흐름은. 이게 차트 보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은데, 지금 시간이 뭐 다 됐기 때문에, 그 이제 다음 주에 또 설명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아까 앞에 1시간 하고 지금 이렇게 뒤에 또 1시간 한 이것이 더 급선무다. 이렇게 좀 이런 것을 좀 더 핵심을 이해하고, 그 내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 내가 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다음에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다음에 기업과 정부와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뭐가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이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싫으면 선거 때 자기 의사표시를 하면 돼요. 선거 때 내가 지원하는 사람 되든 안 되든, 그렇죠. 그게 투표고 선거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게 민주주의니까. 그럼 결과는 또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어떻게 내 반대 결과로 나온다 해도 5년간은 받아들여야죠.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 어떤 관점을 내가 세우는 건데, 이 관점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서, 국가와 기업과
그다음 개인의 이 세 관계를 정확하게 세워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저는 이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다음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내 미래를 바꿔갈 수 있는 그게 좋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것들을 좀 잘 정리하면 이게 이제 5년, 10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뿌리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